반갑습니다. 자, 오늘 34교시 서부 백문백답 44번째 비첩의 임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좀 빨리 서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임무는 서예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다. 주성년은 임지광견에서 처음 글씨를 배울 때 임모는 꼭 거쳐야 할 단계다. 임서는 필의를 얻을 수 있으며 모서는 자행의 체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모를 오래 하려면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변통을 잘 해야 한다. 조금 더 읽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동파는 글씨를 배울 때 항상 옛사람의 글씨를 벽에 걸어놓고 자세히 관찰한 다음 마음으로 모를 하면서, 모라는 것은 본 뜬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모를 하면서 손으로 따라 써서 그 뜻을 얻었다. 이 가운데 진리가 있으니 배움의 서성이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배움에 따로 서성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뭐가 뭐냐면요, 우리가 임서는 법적 보고 쓰는 게 임서고, 모는 그 다음에 천모도 뒤에 나옵니다. 다음 우리가 토요반 수업에는 천모를 해놨는데, 모는 본을 뜬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아마 젊을 때 공부할 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복사기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매일 본을 떴어요. 본을 떴는데, 그 설계사무소 쓰는 그 민홍지입니까? 그 옛날 설계사무소는 전부 다 민홍지 맞죠? 그게 불빛이 올려놓고 위에 본을 계속 따랐었거든요. 그 종이를 구해가지고 저희들 법첩 위에 올라오고 연필로 다 본을 떴어요. 본을 떠가지고 그때 제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정말 새로운데요. 이 임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양순이는 어느 일에 지나다가 묘비를 보고 거기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잖아요. 그 비에 있는 그를 손으로 다 좀 따라서 이튿날 보니까 밤새 이튿날 보니까 손에 피가 흥건하더래요. 이 피 나는 줄도 모르고 비에 있는 글씨를 그 밤새도록 그 위에서 모를 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라 한다는 것은 임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일찍이 시의 이래기를, 이거는 이제 소동파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교묘하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천진난만한 것을 서성으로 삼아라라고 했다. 이 천진난만 시야사입니다. 원래 시의 저 문장은요, 서성으로 삼아라 했다. 옛 사람들은 마음쓰기가 한결같아 능히 뛰어날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임서를 할 때 글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반복 학습하여 글자 중에 글자 있음과 글자 밖의 글자 있음을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여 함을 깨달았다. 서첩과 하첩을 어찌 꿈에서 본 적이 있는가? 이 단례간 기본적으로 임수하는 법을 계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이게 이제 소동파 얘기입니다. 소동파가 송나라 때 사람이잖아요. 송나라 사람인데, 소동파 당송 8대에 가야 한 사람입니다. 이 소동파는 송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당시 송사 이러거든요. 명희곡. 당나라 때는 시를 하고, 송나라 때는 사,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희, 그 다음에 원래 명청소설도 이릅니다. 그래서 명희곡 청소설 이러거든요. 청나라 때는 소설을 어떤 칩니다. 그래서 당시 송사 명희곡 청소설 이러거든요. 어떤 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동파는 송나라 때 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고, 정말 소동파 이 어른 정말 대단한 어른이에요. 정말 대단한 어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소동파가, 이분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천진난만 시야사. 정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잘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진난만. 지금 글씨 하나도 배운 적 없는 4살, 5살짜리 붙들고 쓰는 게 최고 명필입니다. 최고 명필이고, 전에 제가 미국인
그 부산대 그때 교환교수로 온 미국인 그 교수를 제가 서예를 지도를 했거든요. 정각 지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글씨거든요. 처음 보는. 그러니까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자꾸 하냐면 이제 글자 읽어 놓으니까, 이건 이래 쓰면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예, 아예 글자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거든, 모르니까. 그게 훨씬 빠르더라니까요. 그때 하여튼 제가 그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백지가 훨씬 좋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 그 교수가 저한테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이제 서예하고 정각을, 주로 그때 정각을 배워갔습니다. 정각을 배워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잘 잊어야 됩니다. 나는 전에 본 것이 없어야 돼.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야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속 회장이나 저나 지금 박동식 사장이나 이원장보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기술하니까 나오고. 그러지 애를 잡수고 계시죠. 그러나 임모할 때에는 먼저 세심하게 채택하고 헤아려 그 글자의 점과 핵, 필의, 결국의 특징을 자세히 터득한 후 붓을 들어 임모할 때 마음속을 헤아려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초학자들은 임모를 할 때 종정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자, 여기서 우리 임모할 때 이거 보세요. 점과 핵, 필의, 결국. 우리가 임서할 때 전에 그 임서에 우리가 세 단계 있다 그랬죠, 그죠? 첫째는 형님이라 했죠. 그 다음 의임. 그 다음 의임 맞죠? 그 다음 배임이잖아요, 그죠? 자,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형님 단계. 그러니까 다들 잘못 알고 계세요. 뭐냐면은 형태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고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이제 삐치맥이 있고 이제 사람인자 쓴다 할 때 해서해서 요러한 모양을 내려면은 이 형체가 아닙니다. 요러한 모양을 내려면은 어떻게 붓을 운필해야 이 모양을 낼까? 이걸 하라는 얘기, 형님의 원래 목적은 요래 생겼다고 요래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각도와 그 다음에 가늘어지고 이 가늘어지면 다시 파짝했을 때 요 어떻게 운용해야 붓을 운필해야 요러한 모양을 낼까? 붓의 그 변해가는 그걸 살펴는 얘기. 그게 형님의 목적이에요. 형태를 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꼭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모양을 똑같이 내는 아니에요. 예, 요 핵 하나하나 생긴 모양을 만들 때 어떻게 붓을 해야 요 모양을 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형체가 아닙니다. 형님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의임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 그걸 살피는 게 의임이고, 배임은 당신 그래 썼나, 나는 이래 쓸란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에 내가 그걸 복사를 해올게요. 그 청나라 때 하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속이라는 분은 장천비를 300번인가 400번인가 임서를 했대요. 그분 글 정말 좋거든요. 예, 하속입니다. 하속이, 그분은 원래 지금 하화가입니다. 하화가예요. 하화가인데, 제가 중국을 여행을 하다가, 어디야? 장사 말이에요. 장사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장사 박물관에서 그때 당시에 그 명청시대에 그 유명한 서화가들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제 하속의 작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법접 보는 거하고 그 작품 실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하속이 그분이 장천비를 보고 임생한 거 보면은 장천비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근처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보면 장천비예요. 보면 장천비라. 그런데 장천비처럼 쓴 거 한 개도 없어. 그게 배임입니까? 그게 배임인 거지. 장천비 당근 나는 이래 쓸란다. 근데 장천비를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보면 이거 장천비네.
근데 피력들 하나하나 보면은 장침비 근처도 안 간 거예요. 그것이 배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임사하는 단계지만 다음에 이제 배임 단계를 가야 당연히 그래 썼나? 나는 이래 쓸란다. 그게 이제 본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버유버, 출어무버, 이 단계 가야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버유법 단계거든요. 법을 그대로 계속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출어무법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장천비를 공부해서 나 장천비 버리고 그건 내 마음대로 쓸란다. 그런데 마음대로 써도 이법 유법 단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벗어나요. 왜? 배운 게 그거거든. 그런데 이법 유법 할 때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본인의 성품과 본인의 기질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대로 절대 안 나오지만 법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왜 자꾸 임서 이러냐면은 다음 출어무법되는 그렇습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자신의 세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요즘 우리 그 토론 미스 토론 보면은 그 전부 다 이 모창하고 틀립니다. 그거 나온 분은 모창이 아니에요. 나오나 노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 다시 하는 거예요. 재해석해서 부르는 그걸 그 심사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더라고요. 예, 이 노래를 나오나 같이 안 부르고 네가 어떻게 이걸 다시 재해석해서 다른 맛으로 부르느냐. 이거 우리 예술도 똑같아 이 말이죠. 예술도 내가 장천비를 배웠는데 장천비를 떠난 내 세계를 여기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그렇지만 나오나 노래를 내가 공을 부르시면 나오나 곡조는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가지만 전달하는 목소리는 다르다면 조금씩. 여러분들 장천비 썼는데 내가 다음에 장천비를 공부해서 다음 예술을 내가 작품 할 때도 나는 이래 쓸란다 해도 장천비에 거기에 김백은 딱 흘려있다 이 말이죠. 그게 출어무법 단계를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임무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처음 서예를 배울 때 심지어 약간의 기초가 있는 사람도 이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붓을 들어 임묘하기 전에 법첩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관찰하여 마음에 담아야 하며 마음 가운데 형태가 잡혔으면 붓을 들어 임묘한다. 마음을 깨닫고 옛 사람의 정신을 얻었다고 금을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 여기는 이제 문장 금인데 즉 말해서 붓입니다. 금을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 만약 옛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한획을 보고 한획을 쓴다면 필시 모방함이 심하여 그 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게예요. 이법 유법 해서 출어무법 해야 되는데 이법 유법 해놓고 또 이법 무법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법적 보고 쓰는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야. 그럼 이래 보고 형태를 보고 내가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 이때 어느 정도 딱 되면 이걸 벗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출어무법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른바 임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쓸 비첩을 전면에 펼쳐놓고 그것에 쓰여진 점과 핵 그리고 결구의 필요를 그대로 종이에 쓰는 것을 말한다. 초보자가 임서할 때 만약 형체와 결구, 점과 핵의 특징을 알 수 없다면 구궁격이나 밑자격을 종이 아래 받쳐 사용한다. 이 구궁격 제가 앞전에 우리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구궁격 밑자격은 결구에서 필요한 겁니다. 결구에서. 물론 이러한 방법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되고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첩을 탈피하기 어렵다. 처음 임서를 할 때 절대로 조급하거나 경솔해서는 안 된다. 임사는 속도가 빠르면 붓 속의 뜻을 체득하기가 쉽지 않지만 너무 느려서는 안 된다. 너무 느리면 종종 점과 핵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운필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양반 주장한 3개월 초과 이거는 저는 이쪽에는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3개월 초과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평생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입어유법, 항시 입어유법, 작품할 때는 추로무법, 작품할 때는 추로무법 돼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평생을 입어유법해도 결코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음요. 처음에는 글자의 형태를 먼저 익히고 그리고 점과 핵이 결함이 없도록 한다. 그런 다음 글자의 결구를 숙련하고 다시 필의와 정신을 구해야 한다. 임서의 중요한 점은 일필로 한 글자를 완성해야 한다. 절대로 덧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고치거나 덧칠을 한 필액은 기운이 관통하지 않아 무력하고 정신과 풍채를 잃게 된다. 맞잖아요. 우리가 서예가 왜 지고한 예술을 하면요, 그림하고 차이를 두는 것이, 그림은 덧칠이 되잖아요. 그림은 덧칠이 되는데 서예는 덧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예가 지고한 예술을 합니다. 그 서양화가 전에 제 말씀에 서양화가 그 대구 그 서세옥 선생님 같은 분은 서양화가지만 서예를 최고의 예술을 합니다. 그분도. 정말 서예는 지고한 예술이다. 왜? 뭐 한 번 지나가면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림이야 뭐 해놓고 또 뒤에 칠해서 만들어가지만 서예는 일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또한 그 한 번 붓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담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예는 지고한 예술이라고 합니다. 모첩이라는 것은 투명한 종이를 법처 위에 대고 글자의 윤곽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쌍구 또는 공심자라고도 한다. 그런 다음 속이 빈 곳에 붓으로 써서 영인본을 만들어 종이 밑에 받쳐 모사의 본보기로 삼는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정말해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본을 떴단 말이죠. 본을 떠가지고 요 위에다가 붓을 갖고 쓰면은 요대로 쓰려면 붓이 어떻게 하는지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요대로 모양 내려면 붓을 어떻게 가야 요 모양 붓을 운필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쌍구 공심자라는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공부 엄청 돼요. 왜? 그 모사 뜨면서 글 형태를 다 알거든. 아, 요래 생겼구나. 그냥 보고 옮기는 거와 내가 본을 떠서 그 안에 딱 칠해보고 옮기는 거와 틀립니다. 여기서 이제, 모사의 본보기로 삼았던 뭐냐면은 영의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런 식으로 요 까만 먹으로 다 칠을 해서 이 위에다가 또 종이를 받쳐놓고 또 쓴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 예. 그게 여기 이제 영인본을 만들어 종이 밑에 받쳐 모사의 본보기로 삼았다는 얘기 그겁니다. 이게 이제 모첩이에요. 모사첩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고 모사하여 점과 핵에 착오가 없어야 하며 일단 결구의 특징을 파악한 후 점과 핵의 기필과 수필, 방향 전환의 전절, 장본과 기교 등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붓의 굵기와 가는 것, 운필의 시작, 붓을 누를 때의 가벼움과 무거움, 점액의 빠름과 느림에서 완급의 변화, 어느 곳이 방필이며 어느 곳이 원필인지 등을 모두 원첩의 정신에서 그 필의와 신체를 구해야 한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서예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만약 우리 임금왕 쓸 때도 이 세 개가 다 달라야 된다고 제가 자꾸 누차 강조하는 게, 첫째 기필 각도, 그 다음에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수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굵기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다음 무게를 어떻게 또 다 정리할 거냐. 이 원자 저울이 있는 것 하면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요 첫 핵하고 두 번째 핵하고 세 번째 핵 무게 따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쓰는 사람이 이거를 마음 먹고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 이 핵은 내가 무게를 얼마 준다. 이 핵은 무게 얼마 준다. 얘는 얼마 준다. 그 다음 이건 내가 빠르기를 어떻게 한다. 이걸 방향을 어떻게 한다. 이걸 먼저 다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볼 때 모첩은 비록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효과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모첩이 원첩과 비슷하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원첩을 벗어나 서브와 원첩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지 여부는 글씨를 쓰는 사람의 기교를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말해서 내가 이제 원첩 보고 위에 썼을 때 써놓고 원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100장 쓸 때, 100장 학습할 때, 한자를 가지고 이제 석장 쓰잖아요. 이거 쓸 때 이 글자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석장 같으면 48번 쓰는 거잖아요. 48번 쓰면서 이 글자를 완전히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쓸 때는 이제 법적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법적 안 보고. 그런 안 보고 쓰는데 쓰고 법첩하고 비교를 딱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어디 틀렸지?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정말 안목 키워줍니다. 왜? 나는 여러분 지금 아마 지금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여백을 안 봐요. 글자 여백을 안 보시더라고. 그냥 핵만 자꾸 보는 거야. 정말 중요한 여백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핵 볼 적은 안 해야지. 핵을 보지 말고 여백을 보면서 여백이 어떻게 생겼느냐. 만약에 사람이 썼는데 요 삼각형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쳐다볼 줄 알아야 된대. 이게 이래 가느냐 이래 가느냐 요 삼각이 어떻게 생겼고 이제 여백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서를 이왕 하실 때 같이 반복할 때 여러분 최강호 쓰고 나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무슨 자냐면 그 어느 법천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그자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는 안 되더라고. 이제는 안 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너무 모르면 몇 페이지에 그 몇째 줄에 그자 있다 딱 이랬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이래 세밀히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냥 책 다 덮어도 쓰면서 남한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이랬고 이건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 돼야 그것이 이제 본인 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모 이거 비첩 임모 하는 방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토요반은 내일은 그 다음에 독첩 어떻게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차로 이제 제가 시간 나면은 금 토요반은 서로 다르게 이제 해올 겁니다. 해오서 토요반은 요걸 강의하면서 이제 서로 교차되도록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다음 동영상 띄우면은 서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내일 토요일에 이제 독첩은 어떻게 하는가 또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상실해서 요거는 전부 다 보시고 제가 그 동영상 해서 올리면은 아마 보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